한국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처럼 곱상하고 예쁘게 생긴 남성일지라도 태권도와 총검술로 수련되어진 인간병기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오면서 사격훈련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전투기술까지 습득하고는 하는데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남성을 아무나 붙잡고 총을 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웃으면서 당연한 걸 왜 묻느냐고 오히려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한국 남성들뿐 아니라 한국 여성들도 화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인 여자친구와 사격장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미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녀의 여자친구는 백의의 천사라는 간호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숨겨진 반전 매력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한국 회사로 이직한 후 한국에서 신혼생활까지 꿈꾸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국 밖으로 벗어나 타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꾸준했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좋은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보다는 경험을 쌓은 후에 타국으로 또 떠날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인연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지금 저의 여자친구이죠. 저는 현재 여자친구와 2년째 교제 중이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그녀는 무척 반전 매력을 소유한 사람이랍니다. 반전 매력을 소유한 그녀 덕분에 그 매력에 빠져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이태원 어느 골목에서였죠. 당시 전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입구가 여러 개여서 놀라고 버스가 제 시간에 오고 승하차 알람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는 그런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았죠. 지금은 거의 한국인과 다름없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그때 저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골목에 잠깐 나와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성 무리가 저를 바라보며 소곤대는 게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처음엔 신경 쓰여서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속이 좀 안 좋아서 정신도 없고 그랬거든요. 제가 다시 가게로 들어가려던 찰나 그 무리에 있던 한 여성이 다급하게 절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요. 이거 제 번호인데 생각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아마 다들 대충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현재 저의 여자친구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 연인이 되기로 결심한 건 아니었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당시 그녀는 영어권에서 유학 경험이 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수준급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알고 있죠. 그녀는 간호학을 전공했고 한국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얼마나 뛰어난 학생들이 가는 곳인지 말입니다. 물론 유학 경험도 당연히 있고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수줍었는지 재빨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귀엽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했죠. 하지만 위에서 이미 말했다시피 당시 전 그녀에게 연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모만 보고 사람을 사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처음 만난 사이에 번호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딱 질색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처음 만난 사이에 사람과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것을 약속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저는 무척 힘들고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직 익숙하지 못한 한국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새로 이직한 한국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바빠 연애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녀가 주었던 종이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가 흘렀을 거예요. 추운 겨울이었죠. 어느 정도 타지 생활에 적응한 저는 몇 달 전 번호를 남겨주었던 그녀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녀석과 저녁 약속이 있던 날이었어요. 친구에게 갑작스러운 문자가 도착했죠. 내 친구 합석해도 될까? 여자 대학 후배야. 저는 평소 모르는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낯가리지 않고 잘 대화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에 앉아있던 저는 무척 낯이 익은 모습의 한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오던 그 여성은 제 옆자리에 앉았죠.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몇 달 전 제게 번호를 주었던 그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민망한 상황이었죠. 친구는 제게 그 여성을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전 왠지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선뜻 말을 건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어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아무렇지 않은 건가? 엘커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 수 있었어요. 그녀도 긴장 상태였지만 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그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녀의 매력과 성격 그리고 친절함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아름답기도 했고요. 당시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건 한국 여성들은 정말 자기 관리에 투철하다는 점입니다. 거의 연예인처럼 관리하는 것 같았어요. 피부도 무척 좋고 자기를 꾸밀 줄 아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것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도 그런 여성 중 한 명이었고요. 저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날 다시 만난 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요.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보고 헤어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 조금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의 친한 친구의 대학 후배라는 것도 말이죠.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날 그녀에게 제 번호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번호를 주게 되었군요.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죠. 저는 너무 떨려서 그날 핸드폰을 다시 보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연락이 오지 않을까봐 겁났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주었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몇 번 더 만나보았는데 확실히 제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은 사이였어요. 서로 큰 탈 없이 오랜 기간 연애할 수 있었죠. 특히 여자친구의 직업은 간호사였는데 힘든 업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를 배려해줘서 늘 감동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연차까지 써가면서 아픈 저의 병수발을 직접 자처하더라고요. 정말 제게는 그녀가 가족 그 이상으로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사 그 자체였죠. 그런데 제가 그녀를 사랑을 넘어 존경까지 하게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그녀의 반전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하루는 여자친구와 함께 사격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군인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을 다루는 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격장에서 여자친구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자신만만해했죠. 그런데 저는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보다 여자친구가 더 사격을 잘했거든요. 그녀는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듯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가늠쇠와 가늠자 수평을 일치시켜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이었어요. 일반 여성이라면 가늠쇠와 가늠자의 수평을 일치시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녀는 설명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더라고요. 탕소리와 함께 탄피가 튀어나왔고 주위에서 만점이라는 말을 해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정확히 맞췄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제가 보기에 그녀는 총을 잡는 자세부터 남달랐고 정확한 조준 실력을 선보였어요. 마치 진짜 군인처럼 말입니다.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그녀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부끄럽지만 저보다 여자친구의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숨어있던 사격 실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실력은 처음 총을 잡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보통 사격에 서툰 초보자들은 표적에서 벗어나 심지어 허공을 향해 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하지만 당연히 그럴 줄 알았고요. 반면 여자친구는 정반대였죠. 겁먹지 않고 장전된 총을 익숙한 듯 쓰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후에 리볼버 방식의 권총도 사용해봤는데
그 전보다 소리와 반동이 더 컸는데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사격 선수였어?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간호전문사관으로 대한민국 군대에 소속되어 3년 동안 복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복무할 때 간호 업무인데도 사격 훈련을 했었거든. 그때도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다시 잡아도 재미있네. 그때 그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나 봐. 여자친구는 웃어 보였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을 살리는 천사 같은 간호사의 이미지였는데 그녀는 군대의 지원에 잠깐이나마 복무할 정도로 강인하고 굳은 반전 매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매력에 홀딱 반해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반전 매력이 한국인들의 특성 중 하나인가 봐요. 실제로 한국에 살다 보면 이렇듯 생뚱맞게 한국인들의 숨겨진 면모 때문에 놀라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제 여자친구가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는 건 인정하지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존 능력이나 전투 능력에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제 여자친구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동생 역시도 사격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도 여자친구와 비슷하게 순진하게 생겼는데 총 같은 건 전혀 다룰 줄 모르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하지만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한 실력을 보유한 사람이었어요. 직업군인을 준비했던 저와 거의 비슷한 사격 실력을 보였죠. 아니 도대체 너는 또 어떻게 이리 잘하는 거야? 그는 이 같은 실력의 당연한 결과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 군대 있을 때 사격 훈련 엄청 잘했어요. 총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원리는 비슷하네요. 생각해보니 한국은 모든 남성이 한 번씩 군대에 다녀와야만 하잖아요. 그 영향이 확실히 큰 것 같더라고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였는데 무척이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굳이 사격이 아니더라도 그와 다른 운동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군대에 다녀오면 원래 그런 건지 갑자기 사람이 되게 듬직하고 든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물론 여자친구도 말이죠. 아무튼 저는 새로 알게 된 여자친구의 또 다른 모습이 좋아요. 순하게 생겨 아무에게도 말을 못할 것 같지만 용기 내 먼저 번호를 주지 않나 총 한번 잡아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뛰어난 사격 실력을 보여주지 않나 솔직히 한국으로 오고 나서 한국 여성이 예쁘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푹 빠질 만큼 멋진 여성을 만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연애가 이렇게 길게 지속될 줄도 몰랐죠.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제 여자친구인 그녀는 무척 예쁘고 아름답고 스타일이 좋으며 매우 사려 깊고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다정한 사람입니다. 세심한 그녀에게서 제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번 달에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한 후 내년에 그녀를 5월의 신부로 만들어줄 계획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만 한국에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장소가 많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과 함께 살아서 그런가 야외 웨딩을 꼭 하고 싶거든요. 아무튼 한국에서 너무나 좋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주변국에서 우리 한민족을 보고 전투민족이라며 두려워하고는 했는데요. 특히 사격만 살펴봐도 조선시대에 뛰어난 포수들이 많았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의 호랑이들은 시베리아의 대호와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습성도 같다. 작고 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산에도 호랑이가 살고 있을 정도로 호랑이가 많다. 그러므로 자연히 호랑이 포수가 많은데 이 나라의 사냥꾼들은 놀랍게도 관통력과 유효 사정거리가 60야드에 불과하며 당장 박물관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믿어질 법한 16세기 구식 화승총으로 호랑이를 사냥한다. 나는 조선에 숙련된 호랑이 포수들이 호랑이가 20야드 가까이 와도 미동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자연히 이들의 화승총 숙련도는 내가 아는 유럽의 어느 총기 전문가보다도 뛰어난데 어느 누구라도 조선의 포수들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뛰어난 사격수를 갖고 있었고 현재에 와서도 올림픽을 살펴보면 사격 분야에서 수많은 메달을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인 여자친구의 사격 실력을 보며 감탄을 했었는데요. 아마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역사를 알고 나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재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